안녕하세요. 그냥 하작의 하작입니다. 하작이 최근 한 10일간 읽은 책들을 기록에 남길 거예요. 하작이 요즘 최고에 집중하고 있는 게 나로 살아가기잖아요. 그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장 유용한 도구로 제가 독서라고 책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 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방학이고 덥고 그리고 시간이 좀 넉넉하고 그러니 제가 글쓰기하고 책 읽기에 좀 집중을 해서 많은 책을 방학 동안 8월 7일 날 제출을 해왔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먼저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의 핵심은 자기에게 속한 시간이요. 자기에게 시간을 안 쓰는 사람, 자기에게 속한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자기로 자기 시간을 살아라 라는 그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세네카는 스토아의 대표 학자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읽었던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책의 제목이 좋아서 신간 코너에서 또 함께 데리고 온 책이거든요. 철학은 어떻게 인생의 길이 되는가. 이 책이 스토아적인 그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은 당신의 인생 철학, 그러니까 AI 시대에 철학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좋아하는 평상시에 맞아 하고 이제 그 철학적인 관점을 좀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읽다 보니 다 스토아 학파였구나, 스토아 학자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명상록 쓰신 분, 그리고 세네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냥 자기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고유성대로 이제 그 고유성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그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내면의 소리,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또 자기 내면을 키워가는 내면의 성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거 너무 잘 맞았지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분이 직업이 지하실에서 그 책들 있죠. 책들을 파쇄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압축기로 이렇게 압축해서 파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파쇄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요. 그 지하실에 냄새나고 어둡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이분은 그 지하실에서 노자도 만나고 소크라테스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현인들을 많이 만나죠. 고우도 만나고. 그래서 그 막 생각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의 소설인데, 그러니까 책은 고독의 피신처였다라는 핵심이에요. 그 고독하지만 불행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행복이라는 불행을 짊어진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행복을 짊어진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제 삶에 비추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그 책을 통해서 교양을 쌓아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해요. 근데 행복을 짊어진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양을 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만 그렇게 내가 나를 다스려 가면서 통제해 가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그게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때는 그걸 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큰 사람으로 품어야 하고 이게 가끔은 이 행복을 그 책을 읽어서 그 지혜를 짊어졌기 때문에 제가 자기 내 본능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가끔 살다 보면 좀 그게 약간은 아직은 좀 지혜가 부족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조금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기보다는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좀 힘에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지 않나. 그런데 책을 더 읽고 제가 더 성숙하다 보면 행복을 짊어진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고요. 이거는 이기적인 야망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이제 펼치고 살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화여대 이제 명예 교수님인 최재천 교수님이 이거 추천사를 쓰셔서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선한 야망을 품고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 살려면 선한 야망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키우는 이제 배움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열정을 다시금 제 안에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든 뭐든 결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그 분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야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이게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 남인의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녀의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엄마들의 좀 애환을 위로하고자 쓰신 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두가 이렇게도 사춘기를 경험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서울대 졸업하셨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부모를 둔 자녀의 사춘기에 대한 그 안쓰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모의 고충보다 그 자녀의 안쓰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를 정말 정서적으로 격렬하게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사춘기로 인해서 부모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드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그거 통제하지 못하니 힘이 드는 거고 또 공부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부모의 그 욕심껏 하게 하지 못하니 힘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지금 사춘기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제 책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왜 그렇게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지를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에 아이들의 사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아 전체성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고 있는 길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좋은 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나를 찾아가고 나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던 책이에요. 포닝이라는 책이에요. 포닝은 뭐냐면 수능 반응이라는 그 용어인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포닝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관계에 오히려 가까이 다가서고 한심사려는 행동을 뜻한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내가 나를 희생하고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하는 그 태도 반응이 습관이 고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 수능 반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제 심리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착한 사람으로 그 착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왜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가고 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구나 하고 한층 더 명확히 해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또 나로 살아 이제는 타인에게 그렇게 희생당하지 않고 내 감정을 착취당하지 않고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를 알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나로 살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좀 길을 선명하게 해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에 후레쉬 빛이 되어준 책입니다.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다. 그러나 덕분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포닝은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매 순간 존재하기를 택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네, 딱 이 이야기예요. 네. 매 순간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매 순간 나로 존재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나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수능 반응을 한다는 것 사실도 모르고 살아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주인은 나니까. 그럴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해요. 저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서 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심리학자, 이분도 상처가 있지만 심리학자가 되어서 당신을 치유하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가 된 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류의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심리학자가 된 분들이 있죠. 그 책이 주로 지금 이게 포닝도 그랬고요. 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무용수라는 책이 있고요. 배움의 발견. 이 책들이 그런 부류의 책들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감명 있게 읽고 이따금씩 읽고 또 항상 생각 속에 떠올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 작가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나로 살아가는데 힘을 보태고 더하고 방향을 찾고 나의 길을 좀 더 단단히 하고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책들을 기록에 남기고 또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보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하작입니다. 내일 만나요.